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곧 예비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은 그 예비 후보들끼리 당내 경선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초미의 이 논쟁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이름을 자기 이력서에 넣느냐 마느냐입니다. 어떨 때 필요하느냐면은 예비 후보들이 가령 어느 지역구에 3명이다 했을 때 그중에 당 최후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한 그 기계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가령 A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그 사람의 경력을 2가지를 거기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령 사무총장 보좌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무슨 특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2줄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라. 이재명은 현실적인 당 대표고 어쩌면 2027년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기에 이재명을 이름을 갖다가 끌어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계는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 이름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고 비명계 쪽에서는 안 돼. 이재명 이름 쓰지 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이름을 쓰면 확실히 유리하게 나온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은 이재명 이름을 갖다 쓰는 순간 이 일반 투표에서 높게 나온다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후보 공천을 결정지을 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여론조사로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 2가지를 하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원이 그 유권자한테 물을 때 A라는 후보를 경력을 2줄을 말해야 하는데 그 경력 속에다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가 지금 이제 첨예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친명계는 써도 된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실제로 해 보면은요. 지난달 중순쯤에 경기도 화성을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이재명 당대표 특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의 후보 적합도가 20.7%인데 이곳에 현역 의원인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14.7%. 무려 6%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에서 중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져왔고 말할 것도 없이 이원욱이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오로지 이 진석범 이분의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였다라는 소개 한마디에 이분이 20% 쭉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은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재명이란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치러내는 본선 투표 내년 4월 10일에 이르는 본선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도 가고 중도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름을 넣는 것이 그게 진실성이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비명계에서는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란 이름이 예비 선거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본선에 가면 오히려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의 이름으로 최종 공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안 좋다라고 지금 비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예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저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요. 그 양쪽 후보의 공보물을 잘 보십시오. 강서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공보물에 본인 사진 말고 누구의 사진이 들어갔었는지. 이거는 이제 내년 4월, 3월 말 이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의 위상,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아마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뭐 저 출판 기념회가 성실을 이루고 있는데요. 온 곳에서 출판 기념회, 이거 출판 기념회 좀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됩니까? 진짜 이게 다 돈 모으는 짓입니다. 돈 모으는 짓.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미 범인으로 판결이 내려진 1심 판결에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출판 콘서트 하고 있어요. 조국 징역 2년형. 그런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DK의 눈물 그거 책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선거운동하고. 이거 좀 금지시킬 수 없습니까? 24일 날 윤미향 북 콘서트 한답니다. 이 사람도 책 냈답니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 윤미향과 나비의 꿈 북 콘서트 한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답니다. 윤미향은 지난 2월 달에 의원직 상실형 벌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한 죄입니다. 후원금 횡령죄로 벌금 1,500만 원. 1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 상실하거든요. 의원직을 15번 상실할 그런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북 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 이거 우리나라 사법방해, 이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윤미향이 내년 국회 4월 10일까지 당선되든 말든 아무튼 이번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대법 판결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 손님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암컷이라고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사회를 본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동병상련하는 건가요? 조국도 범죄자, 윤미향도 범죄자 서로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어린 놈이라고 했던 그 막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 갑질하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 놈이라는 거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욕설과 그런 막말을 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가 넘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탄핵된 상황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빨리 물러나야죠. 네? 이재명 대표도 부정평가가 많잖아요. 혐오하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이 여사 특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 특검법 2개를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달 말에 말이죠. 그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 때 통과가 되면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를 지금 이제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가 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국회의원 180명을 통해서 그 거부된 특검법을 다시 재의결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은 섬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68에서 12표만 더 있으면 180이 되는데 우리나라 5분의 3, 국회 재석의 5분의 3이 다시 찬성을 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재의결이 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제 발동이 된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거취를 생각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이 국회의회에서 다시 거부가 된다. 탄핵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송영길이 하고 있습니다. 비례신당 만들겠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법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했을 때 한 표는 지역구 민주당을 찍는 거고 한 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례정당을 찍어주는데 유권자들의 그 선택지를 넓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든지 아니면 송영길 비례신당을 찍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겠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손잡을 것이다. 플러스 이준석하고도 손잡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에서 출마하고 있고 실제 진검승부를 국민의힘과 한다면 그런 반윤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 송영길, 조국, 이준석 같이 연대하자.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5선 의원 비명계 좌장격이죠. 좌장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계에서 뭐 이상민 의원이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탈당을 시사하면서 저를 반긴다면 국민의힘에 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국민의힘에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음에 꼭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가면 제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적인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저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 밥도 먹고 그쪽으로 약간 기울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저지난주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그쪽은 손절을 하고 아닙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본인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여선웅 40살 아주 젊은 분이죠. 전 청와대에서 청년 소통 정책관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하고 민주당이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 한 페이지 다 해서 큰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운동권 주류의 세계관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9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이인영은 6번이나 공천을 받았다. 이 물러날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은 586들 왜 정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 가장 버려야 하는 게 선민의식이다.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운동권 주류의 세계관,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세계관 이거 버려야 된다. 그 대표 상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집이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자산인데 이걸 지키고 늘리려는 마음을 투기꾼으로 몰아갔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그 선배 의원들한테도 한마디 꼬집는 얘기를 했는데요. 비명계 의원들 4명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존경한다. 하지만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그간 너무 비겁하고 무능했다. 이런 모임을 일찍이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진검승부를 벌였어야 하는데 계속 각자 목소리만 내고 실력 행사를 안 했다. 뒤늦게 공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다. 비겁하다 이거죠. 비겁하다. 비명계 비겁하다. 진즉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고 방탄조끼 벗어버리라고 하고 진검승부를 벌였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공천 국면이 시작되니까 공천 가지고 혹시 딜을 해볼까 그러면서 뭐 따로 뭐 결사체를 만들고 이러는 걸 보니까 비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하려면 진즉했어야지.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